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큰 게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주르륵 하고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꿈을 두 번 꿨는데. 안녕 여러분, 가야입니다. 저의 배경이 되게 낯설지 않습니까? 낯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 낳은 지 딱 일주일 됐고요. 저는 지금 조리원에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기를 제가 조금 빨리 낳았어요. 34주 5일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가는 니큐라고 하죠. 니큐에 들어가 있고요. 아픈 거 없이 건강하고 호흡기나 뭐 그런 걸 달고 있지는 않고 몸무게가 느는 것만 추이를 좀 보고 있어요. 출산할 때도 브이로그를 좀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냈었는데 아기가 너무 빨리 나온 바람에 경황도 없고 제가 약간 멘붕에 많이 빠져있어서 촬영은 하지 못했고요.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렇게 올릴 수가 없었던 게 멘탈이 너무 많이 안 돌아와가지고 힘이 좀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꿍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조리원에서 꿍별이가 없이 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약간 외롭고 꿍별이가 너무 보고 싶긴 한데 힘들다고 해서 막 여기서 죽상을 하고 있어봤자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꿍별이도 건강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체력 회복을 빨리 해가지고 꿍별이가 딱 나왔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도 켜고 일상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출산 썰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출산 썰은 사람마다 엄청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저처럼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분도 계실 거고 준비가 다 됐는데 아기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출산 썰은 하나라도 더 듣는 게 재밌기도 하고 도움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진통을 느꼈어요. 한 2시 몇 분쯤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큰 게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배가 막 조이듯이 뭔가 아파서 화장실을 처음에 갔어요. 닦을 때 마지막에 보니까 피가 살짝 묻어있는 거예요. 이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냉 나오잖아요. 분비물. 그거에 피가 살짝 비친 느낌이에요. 완전 처음 생리했을 때 봤던 느낌? 근데 그때까지 이게 이슬이라기보다 그냥 살짝의 피비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기다려보자, 신바랑 저랑. 그리고 배가 살짝씩 아픈데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비슷하면서 약간 쪼이는 느낌 비슷하면서 이게 가진통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잤어요. 그랬는데 1시간 있다가 배가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응아가 마려운 화장실 가고 싶은 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화장실 가봐야겠다 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문을 딱 열자마자 아래에서 주르륵 하고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양수가 터진 거예요. 이게 양수라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냄새가 나요. 락스 냄새 같은 그런 비릿하면서 락스 냄새 같은 그 냄새가 양수다. 딱 알게 돼요. 그리고 물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피비침 있었잖아요. 살짝 피가 보여요. 그때부터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신바한테 전화를 했어요. 양수가 터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쿵쿵쿵쿵 곰이 오는 줄 알았어. 쿵쿵쿵 해서 문을 확 열었는데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하고 전 이제 짐을 챙기려고 이제 여러분 30주 조금 넘으면 출산 가방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음날 싸려고 했었어요. 30주가 넘으면 짐을 싸야 된다는 얘기를 아는 언니한테 그 전날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짐을 싸야겠다. 일요일날은 출산 가방 영상만 한 몇 개를 보고 잤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 괜찮으면 짐 챙기고 가다 괜찮으면 짐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저희 집이 연천이에요. 근데 제가 다니는 병원이 강북삼성 서대문 쪽에 있습니다. 이게 1시간 반 거리고 6시 뭐 이렇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진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진통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가 배를 깔고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라고도 하시던데 종아리에 쥐나 보신 분 아시죠? 잠깐 저린 느낌이 아니라 쥐가 심하게 났을 때 배 버전이 진짜 막 쬐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아플 때 이제 차를 막 다 쥐어 뜯으면서 막 그러다가 1분이 지나면 갔다 하고 신바랑 얘기를 잠깐 하다가 또 너무 배가 아파지고 하다가 또 1분 있으면 괜찮아지거든요. 신바랑 얘기하다가 신바가 호흡법 같은 걸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여러분 호흡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통이 진짜 심각하지 않을 때는 호흡을 하니까 통해요. 배를 쫙 이완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진짜 차를 쥐어 뜯으면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입원실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생제 테스트도 하고 라인도 꼽고 진통이 계속 이렇게 심한데도 다 라인 잡고 항생제 테스트하고 하시더라고요. 라인 꼽고 항생제 테스트하고 그게 진짜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통이 너무 아프니까 항생제 테스트 하는 것도 하나도 안 아프고 라인 잡는 것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다기보다는 보이질 않는다고 해야 되나? 제가 주사 공포증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링거 맞다가 막 기절하고 그럴 정도로 링거에
공포가 진짜 심한데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링거 맞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라인을 처음에 잡았는데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핏줄을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여기다가 뭐 항생제도 맞고 무통주사도 맞고 멀티탭 같이 하나를 꽂아놓으면 여러 가지 약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인 잡는다고 하는 건데 라인 잡는 게 되게 힘들다면서요.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잡는 게 왜 어렵냐면 피 뽑는 거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로 해서 바늘 끝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된대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라인을 잡는 거는 이 바늘이 혈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요. 혈관 진짜 조그만하잖아요. 완전 작은 혈관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이 얇으면 이렇게 들어가다가 밑에가 이렇게 찔리거나 옆에가 찔리거나 하면 혈관이 톡 터진대요. 그럼 이렇게 멍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는 또 피가 안 났어. 이제 여기 위에 잡았는데 여기 위에는 라인이 잘 잡혔기 때문에 멍이 안 들었고 여기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멍이 들었지만 이거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좀 잘 잡아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출산 준비를 하는 무슨 병실로 옮기더라고요. 분만실은 아니고 그 중간 어둠에 있는 준비실 같은 걸로 옮겼어요. 교수님 오셔가지고 내진도 하고 자궁 문이 뭐 얼마나 열렸는지 주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는데 이틀만 주사를 받고 좀 기다려보자. 양수 양이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아기가 아직 있을 만큼은 되니까 버텨보자 하고 자궁 수축 억제제를 맞았어요. 진통이 좀 줄어들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정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은 같았으나 똑같이 진통이 오고 멀리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무통 맞아야 돼요 하면서 이제 오신 거죠. 돌아가면서 내진도 계속 하세요. 내진 자체가 아팠다기보다는 진짜 내진을 하면 진통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게 자극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아프다 막 이랬더니 이제 자궁 수축 억제제를 끊고 분만 유도제를 다시 받고 무통을 맞으러 갑니다. 진통이 오면 남편도 꼴보기 싫고 분노가 난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바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꼴 보기 싫다? 아니 안 보여 아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울고 침대 뜯고 버티자는 생각? 버티자도 생각이 아니라 버티자는 느낌? 그래서 무통실로 가면 이렇게 새우등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척추에 주사 맞는 거 아시죠?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침 진통이 너무 심할 때 무통 주사를 맞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선생님 아파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진짜 진통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침대도 제가 막 쥐어뜯으면서 그랬는데도 선생님은 그냥 무통을 놓으시더라고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러면서 뻐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무통 주사가 딱 들어올 때는 뭔가 되게 시원하게 들어와요. 등에 누가 시원한 뭔가를 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주사를 세팅을 할 때에는 약간 아프면서 좀 뻐근하면서 진통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내려와서 무통을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통이 진짜 천국입니다. 무통을 맞는 순간 이거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70, 80, 100 이렇게 올라가도 느낌이 아예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보시면 아실 텐데 상태가 괜찮아지니까 이제 신바가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한 12시였나 11시였나 그랬는데 신바한테 밥을 먹고 오라고. 근데 몰랐는데 원래 이 타이밍이래요. 무통을 맞고 나서 산모들이 괜찮아지면 이제 남편이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타이밍이 딱 그래. 신바는 밥을 먹으러 가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신바가 약간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약간 그런 얘기가 나가는데 무통을 맞으면은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반신을. 그러니까 뭔가 조임 정도도 컨트롤 할 수가 없나 봐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수액을 맞으니까 소변을 패드에 쌌나 봐요. 몰랐어요. 무통을 맞으면 그것도 안 느껴지는 걸 몰랐어요. 저는. 선생님이 이제 패드를 갈아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한 가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관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혹시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혹시 일주일 동안 화장실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관장이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그 정도는 뭐 괜찮다. 저희가 다 컨트롤 하죠. 너무 쏙 쿨하시게 말씀하시는데 평소 같았으면 너무 굴욕적이고 뭔가 너무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기를 낳냐 못 낳냐의 상황이 있고 무엇보다 그 간호사 선생님의 이제 쿨한 그 태도를 보면서 죄송하다는 생각은 엄청 많이 들었지만 굴욕적이다 이런 느낌이 생각보다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아기를 내릴 준비를 하자.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들고 여기를 이렇게 감싸요. 다리를 최대한 이렇게 벌려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숨을 내뱉으면서 힘을 주라고 병원에서 하는데 숨을 참아야 돼. 들이마시고 숨을 참으면서 데드리프트를 내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병원에서는 큰 똥을 싼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었는데 비슷하면서 다른 게 똥 쪽이 아니라 질 쪽으로 힘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쫙!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힘이 분산되거든요.
힘이 들어갔다는 걸 인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힘이 들어갔다 하면 선생님 다시 할게요 하고 모든 힘을 배로 쫙 내려야 돼요. 이게 보통이 되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요 잘.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하고 있다. 애기 잘 내려오고 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한번 쫙 줬는데 밑에를 쫙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근데 그 패드는 살짝 밑에 비치잖아요. 저는 이제 봤죠. 이게 이제 관장을.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급박하고 막 애기가 내려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눈으로 살짝 봤지만 큰 신경이 쓰이지 않았고 이제 두고두고 신경 쓰이는 그런 정도. 계속 생각나고 그 간호사 선생님을 볼 때마다 겸연적인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힘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했나?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 하더니 애기 내려왔다 가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애기를 내려놓고 분만실로 이제 가요. 들어갔는데 그 길목에 신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박수홍 씨나 연예인들 보면은 그때 막 남편들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바는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신바가 중간에 제가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제왕절개 할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이랬거든요. 잡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바가 그때 저의 결연한 의지를 봤대요. 낫겠다. 확신이 들었대요. 자기는. 서로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진통이 왔을 때 힘을 탁 줘야지 자궁이 수축이 되는 거에 제 힘이 들어가면서 아기가 팍 나오는 거래요. 무통이 왔으니까 느낌이 많이 오진 않지만 저릿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처음 왔을 때 다리를 또 잡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수치를 보고 전 느낌으로 느끼잖아요. 선생님과 제가 이제 눈이 마주쳐요. 지금이죠? 했는데 주르륵이라고 해야 되나? 덜컹덜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딱 나면서 웅해 하는 거예요. 눈을 뜨봤었는데 아기가 딱 태어나는 순간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영상으로 뭔가 찍어놨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찍어놓으세요. 저희는 경황도 없고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 할 그럴 정신이 없었지만 그때 진짜 느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기가 빨리 태어났으니까 분만을 할 때 소아과 선생님이 뒤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자마자 제 상태 확인하고 해서 신바는 뭐 탯줄 자르거나 그런 건 아예 못하고 저한테 살짝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중환자실로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굴욕적인 순간이 남는데 병실로 들어가서 한 3시간인가 몇 시간 후에 소변을 봐야 돼요. 소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침대에 여러분 누운 채로 되게 특이한 요강도 아닌 것이 뭣도 아닌 것이 그거를 엉덩이 밑에 받쳐가지고 누워서 소변을 보고 그 양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누워서 소변을 보라고 하는데 온몸이 얼어가지고 진짜로 소변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1g도 안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라서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서 물을 막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선생님이 와가지고 시도해봐라. 그래서 누워서 하니까 사실 가고 싶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크기가 있는데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기를 넘칠까봐 그게 또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양을 임의로 조절했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살짝씩 하면서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소변을 모두 함께 보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버리냐? 남편이 버립니다. 신바가 그걸 버리는데 제가 일어나서 너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제 가족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습니다. 저의 출산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아기를 좀 빨리 낳았는데 사실 이게 뭐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후회되는 것밖에 없고 궁별이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멘탈을 좀 잡기가 어렵기도 하고 뭔가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 임신을 했을 때는 안정을 취하고 신경 쓰는 일이 좀 덜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되게 결과론적인 일이고 또 꿈별이는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면 저의 출산 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